겨우 진정되나 했던 세계 잼버리 축제 현장이 결국 날씨 문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태풍 예보에 새만금 야영지에서 대원들을 조기 철수시키기로 한 건데요. 네, 이번 퇴영이 어떤 의미인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윤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폭염 등으로 많은 구설수에 오르던 이 세계 잼버리 대회, 결국 태풍으로 퇴영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인데 이제 새만금에서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네. 이 잼버리 대회라는 게요, 세계 스카우트들이 4년마다 모여서 교류하는 이 엄청난 이 세계적인 장이거든요. 근데 올해 공식 명칭이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만금에 마련된 이 영지를 모두 떠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제6호 태풍 카눈 소식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오전부터 조직위원회가 태풍 대응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낮 2시쯤에 이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모든 참가자들을 영지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를 경험할 수 있게 정부가 약속했다라는 얘기도 함께 내보냈습니다. 이제 태풍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 브리핑도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총 156개국의 3만 6천여 명이 모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1,000대 이상의 이 버스를 통해서 전부 철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일단은 이 대피하는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으로 가기로 얘기가 됐고, 이 브리핑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숙소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 태풍 영향권에 있지 않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장소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잼버리 행사들은 이 수도권에서 이어갈 전망이고요. 특별 행사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6일 날 열리기로 돼 있던 이번 이 축제 분위기에 정점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됐던 K-팝 콘서트, 또 이제 행사의 마무리가 되는 폐영식 등의 장소가 모두 변경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만금에서의 잼버리 활동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철수 배경에는 이 새만금이란 입지 자체가 좀 그 배경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입지 때문에 이 대대적인 철수를 결정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간척지입니다. 네. 원래 이제 바다였던 뻘이었던 곳을 메워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배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농업용지로 사용이 되는 곳이다 보니 농업용지는 물을 가둬둘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침수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대회 직전까지 그 폭우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부안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야영장이 물에 가득 잠겼고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서 텐트를 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 등에서 회의를 통해서 새만금에서는 계속 머물기 어렵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날씨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이 독이 됐는데 직전까지는 또 폭염과 폭우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온열 질환자도 많이 나왔고요. 네, 이 축제 초기 잼버리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 폭우와 폭염이 함께 덮친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바닥에는 이제 곳곳이 그 비의 영향으로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가자들의 안전도 함께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 위로는 뜨거운 태양이 계속해서 자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덥다 못해 뜨겁다 못해 따갑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고, 또 학생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더울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온열 질환자들도 수두룩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화상 환자가 180명, 온열 환자는 56명 발생했는데요. 이 지금 사정은 정부의 좀 총력 대응으로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앞서 상황을 보시면 더욱 심각한데 이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첫날에만 400여 명, 또 이튿날에는 200여 명, 그리고 여기에 겹쳐지지 않은 이 개영식 행사에서만 100여 명이 탈진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더 진행해야 하냐 마냐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네. 결국에 미국과 영국 등 조기 퇴영하는 국가들이 사전에 미리 발생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벌레 문제인데요. 예. 이 벌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벌레 물려서 병원에 온 학생들만 어제 368명. 이 벌레들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학생들 다리를 보면요. 벌레 물린 자국들이 잔뜩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내부에서는 비위생적인 그 화장실 문제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고 내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이 폭염 대비하는 용도의 얼음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에 성범죄 관련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 최근에 그나마라도 총력 대응을 하면서 안정화를 찾아가던 이 잼버리 대회가 결국 태풍으로 새만금을 전면적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만금은 간척지고 또 1년 중 가장 더운 때 열립니다. 이렇게 네. 벌레 문제, 위생 문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왜 주최 측은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비가 되지 않았나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네. 사전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주최 측도 이런 관련 문제들이 불거질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행사 일주일 전까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배수 문제가 좀 잘 해결이 안 돼서 병충해가 걱정된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고 저희도 역시 관련된 보도를 통해서 우려가 크다. 이 날씨 문제와 벌레 등 잘 살펴야 한다. 이런 사전 경고성 취재들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부지가 실제로 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이 전혀 없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그만큼 계속해서 그 햇빛을 받으면 더워질 거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측에 실패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최고 기온은 32도가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상 기후의 여파도 있었겠지만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됐죠. 그래서 조직위에서 마련했던 그 덩굴 터널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기가 됐는데 사실 터널이 좀 급히 마련이 되다 보니까 이 덩굴이 충분히 풀이 자라지 않은 곳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추가적인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강행이 된 측면이 크고요. 또 하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최창행 사무총장이 수차례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야외 환경에 참가자들은 익숙하다.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사 전에도 이런 언급이 나왔었고 점검 과정 그리고 심지어 온열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난 뒤에 브리핑에서도 이런 언급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조직위 측은 이제 온열 질환자들이 매년 매 행사마다 발생하는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브리핑 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총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질환자는 몇 명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 관련된 예측 인원들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이런 예측도 실패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첫날과 둘째 날 이 온열 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질환자들이 총 몇 명인지 기자들의 질문이 수차례 이어졌는데 정확하게 집계를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내부 집계 시스템이 첫날, 둘째 날에는 시범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말씀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대응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엔 수많은 사전 보도 등을 통한 경고 또 여러 곳에서 이런 폭염 대비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권고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안일하게 대응한 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로 보입니다.
이 참가자들이 4만 3천여 명이나 되는데 관리를 좀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최근 며칠 사이에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됐다라는 보도를 보셨는데요. 네. 역설적으로 며칠 만에 이렇게 개선이 될 거였다면 그동안의 이 긴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준비를 했던 것인지 더욱 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전체적인 대비도 부족했고 결국 대응도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 예산이 1,000억 원이 넘게 집행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됐다는 거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산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 여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직위도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조직위가 밝힌 사업비는 1,171억 원입니다. 이 중에 야영장 조성에 들어간 돈은 395억 원이었고요. 상하수도 설치, 또 주차장, 하수 처리장, 대집회장 이런 곳들을 조성하고 배수 시설을 만드는데 265억 원, 또 기타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130억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조직위를 운영하는 데 든 비용이 740억 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로 84억 원, 참가자들의 급식,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656억 원 등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예. 상당한 금액이죠. 예. 이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이 상세 내역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항목에는 덩굴 터널 외에 더위 대피와 관련된 시설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장 화장실 등 시설 문제를 호소한 이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적절하게 과연 이 예산들이 배치되고 사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리도 미흡했고 이런 예.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적이 됐고 이제 이 영내 프로그램들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장소도 이전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했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참가자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이 콘서트를 하고 또 폐영식에 참가를 할 텐데 안전하게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일단 남은 기간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좀 안전한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